오늘은 막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현대적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우리나라 술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혼탁주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날의 막걸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백주라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농주 또는 탁주라는 이름으로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양반부터 서민까지 널리 애용되었으며 제사나 잔치 등 주요 의례에서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술이었습니다. 막걸리의 과학적 제조 과정에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발효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누룩의 제조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것으로 자연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이용해 복잡한 발효 과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누룩에는 다양한 곰팡이와 효모, 젖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다시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대의 막걸리 제조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과학적 기술이 더해져 더욱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발효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미생물의 활성도를 모니터링하며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하는 등 현대적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발효공학과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막걸리의 생화학적 특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막걸리의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구연산, 젖산, 호박산 등의 유기산들이 조화를 이루어 막걸리 특유의 상큼한 맛을 만들어내며 아미노산들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스테르류, 화합물들은 과일 향과 꽃향을 만들어내어 막걸리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막걸리의 영양학적 가치는 현대 과학으로 더욱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은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막걸리는 농경사회에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두레나 품앗이와 같은 협동 노동이 끝난 후 함께 나누는 막걸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현대에도 회식 문화나 직장 내 친목 도모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또한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발효식품과의 조화가 뛰어나 김치, 장아찌 등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맛이 더욱 빛납니다. 이는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산균과 막걸리의 성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막걸리의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해서 탐구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막걸리 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단순한 주류를 넘어 다양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지닌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막걸리와 건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의 가장 주목할 만한 건강상의 이점은 풍부한 영양 성분에 있습니다. 100ml의 막걸리에는 단백질 1.9g, 탄수화물 8g, 식이섬유 0.8g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은 100ml당 0.03mg, 비타민 B는 0.04mg, 비타민 B3는 0.3mg이 함유되어 있어 일일 권장량의 상당 부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은 특별히 주목할 만합니다. 생막걸리에는 100ml당 약 50억 개의 유산균이 들어있는데 이는 요구르트의 약 10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이러한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의 대표적인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쿠르바투스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를 건강음료처럼 과다 섭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막걸리의 알코올 도수는 6에서 8% 정도로 과다 섭취 시 알코올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하루 한두 잔 정도의 적절한 음주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산부, 간 질환자, 알코올에 민감한 사람들은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막걸리의 보관과 음용 방법도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막걸리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며 개봉 후에는 가능한 빨리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온에 오래 두면 발효가 계속 진행되어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고 맛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막걸리를 마실 때는 4에서 10도 정도의 시원한 온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최근에는 막걸리의 기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걸리에 포함된 파네졸이라는 성분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막걸리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음식과의 조화도 뛰어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더욱 균형 잡힌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막걸리와 함께 즐기는 파전, 김치전, 두부김치 등은 영양학적으로도 이상적인 조합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막걸리에는 쌀, 밀 등의 곡물이 사용되므로 해당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섭취 전 원재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막걸리의 효모나 유산균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처음 마실 때는 소량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적절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줄 수 있는 전통주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류와 마찬가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하며 자신의 건강 상태와 체질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걸리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현대적 의미를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는 우리나라 술의 효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혼탁주라는 기록이 바로 오늘날의 막걸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백주라 불렸으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농주 또는 탁주라는 이름으로 더욱 대중화되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는 양반부터 서민까지 널리 애용되었으며 제사나 잔치 등 주요 의례에서도 빠지지 않는 중요한 술이었습니다. 막걸리의 과학적 제조 과정에는 우리 조상들의 뛰어난 발효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누룩의 제조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것으로 자연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이용해 복잡한 발효 과정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누룩에는 다양한 곰팡이와 효모, 젖산균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이 만들어내는 효소들이 쌀의 전분을 당분으로 다시 알코올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대의 막걸리 제조에서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식에 과학적 기술이 더해져 더욱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발효 온도와 시간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미생물의 활성도를 모니터링하며 위생적인 생산 환경을 유지하는 등 현대적 기술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발효공학과 미생물학의 발전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제조가 가능해졌습니다. 막걸리의 생화학적 특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막걸리의 독특한 맛과 향을 만들어냅니다. 구연산, 젖산, 호박산 등의 유기산들이 조화를 이루어 막걸리 특유의 상큼한 맛을 만들어내며 아미노산들은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에스테르류, 화합물들은 과일 향과 꽃향을 만들어내어 막걸리의 풍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막걸리의 영양학적 가치는 현대 과학으로 더욱 명확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감마아미노부티르산은 스트레스 해소와 혈압 안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이섬유의 일종인 베타글루칸은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문화적 가치도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막걸리는 농경사회에서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두레나 푸마시와 같은 협동노동이 끝난 후 함께 나누는 막걸리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현대에도 회식 문화나 직장 내 친목 도모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걸리는 또한 한국의 식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발효식품과의 조화가 뛰어나 김치, 장아찌 등 우리의 전통 발효식품과 함께 섭취했을 때 그 맛이 더욱 빛납니다. 이는 발효식품에 포함된 유산균과 막걸리의 성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막걸리의 새로운 가능성이 계속해서 탐구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으며 막걸리 찌꺼기를 이용한 친환경 소재 개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막걸리는 단순한 주류를 넘어 다양한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지닌 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막걸리 5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 장수 막걸리는 서울을 대표하는 막걸리로 1950년대부터 이어져 온 오랜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특징이며 서울 지역의 경수를 사용하여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알코올 도수는 6%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생막걸리의 경우 풍부한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서울 장수 막걸리는 현대적인 제조시설과 전통적인 제조 방식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전통의 맛을 살리고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생탁주 막걸리로 해양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맛을 자랑합니다. 알코올 도수 6%의 이 막걸리는 특유의 청량감과 부드러운 목넘김이 특징입니다. 쌀과 밀을 함께 사용하여 깊은 풍미를 내며 부산의 해산물 요리와 특히 잘 어울립니다.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탄산감이 있어 시원하게 마시기 좋습니다. 3. 경기도 포천의 이동 막걸리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명주입니다. 청정 지역의 깨끗한 지하수와 엄선된 쌀을 사용하여 빚어지며 특유의 단맛과 깔끔한 맛이 조화를 이룹니다. 알코올 도수는 6.5%이며 특히 누룩의 발효향이 진하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항아리에서 발효시키는 전통 제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진정한 전통 막걸리의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 제주 오매기술 전통 막걸리로 일반 쌀 대신 제주 토종 좁쌀인 차조를 주원료로 사용합니다. 알코올 도수는 약 6%이며 특유의 구수한 맛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제주의 화산 안반수로 만들어져 깨끗하고 청량한 맛을 자랑하며 제주의 향토 음식과 잘 어울립니다. 특히 오메기떡이라는 제주 전통떡과 함께 빚어져 독특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5. 충청남도 한산소곡주는 서천군의 중요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귀한 막걸리입니다. 알코올 도수는 16%로 일반 막걸리보다 높으며 특유의 깊은 맛과 향이 특징입니다. 찹쌀과 맵쌀을 함께 사용하고 전통 누룩으로 발효시켜 깊은 풍미를 냅니다. 특히 송화백일주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100일간의 긴 발효 기간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맛이 진하고 알코올 도수가 높아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기 좋습니다. 이러한 각 지역의 대표 막걸리들은 그 지역의 물과 기후, 원료, 제조 방식의 차이로 인해 각각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문화와 함께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단순한 술이 아닌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도 지니고 있습니다.